2023년 7월 16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지난 영상, 지난 이제 무역협회 실제 상담 및 자문 사례 중에 국제 독점 판매 계약서 필수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무역협회 키타라고 하는 이제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트레이드 프로라고 전문가한테 무역 관련된 이제 무역 클레임, 계약 클레임에 대해서 실제로 상담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무역업자들,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해당되는 어떤 실제 고충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서 실제 그 전문가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자문했던 사례 중에 국제 독점 판매 계약서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종합해서 필수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의 네 번째까지 필수 조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는 confidentiality, 기밀 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밀 유지는 이제 계약 관계상 기업 비밀이 오갈 시에 해당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해서 이제 규율해야 되는,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제 기밀 정보의 범위를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다 기밀로 해라, 그게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랑 저기랑 협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기밀이냐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밀에 대한 어떤 기업 정보나 민감한 내용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밀 유지를 해서 몇 년간 보호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예시들은, 이를 통해서 이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양 당사자 간에 서로에 대한 기밀 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발설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데, 보통 10년짜리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뭐 20년 설정하기도 하고, 뭐 현실적으로 뭐 5년간 유지를 한다, 뭐 그렇게 짧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정보가 기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confidential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문서만을 이제 기밀로 인정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IT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사업하는 경우, 또는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뭐 상표권이나 뭐 특허 관련된 이제 어떤 기업 비밀이 오가는 그런 이제 국제 판매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기밀 유지에 대한 조항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실 이제 협상하기 전에 기밀 유지 협약서부터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 자문을 이제 원하시면 저희 한중국제법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로 포스 메저라고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이제 자연재해, 정부 규제, 혹은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이제 이 불가항력이냐 아니냐 이제 분분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같이 이제 팬데믹 어떤 상황들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 조항에 이제 추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양 당사자들 간에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꼭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법률 자문을 받으시면 이제 계약서에 이제 어떤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 발생 시에 일방은 이제 원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떤 이제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서 법적 소송에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항력에 대한 인정을 주관적으로 보통 하고, 국가마다 또 판단이 상이에요. 왜냐하면 뭐 태국에서 쓰나미가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일이라서 거의 정부의 어떤 그 규제도 어려웠고, 사람들도 이제 상행위가 어려웠던 정도로 아예 이제 거의 마비가 됐다고 싶은 상황인데, 뭐 미국이나 뭐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태국에서 쓰나미가 있었던 거는 그 나라 사정이지, 우리는 우리의 실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국제 판매 계약서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예시들을 나열을 해서, 또는 이제 조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불가항력이 어떤 경우는 불가항력이다, 어떤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협상을 한다
라는 식으로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이제 분쟁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버닝 로랑 이제 그 법원, 중거법이나 관할 법원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법, 중거법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는 있지만 제3국가를 이제 중과법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CISG라고 해서 이제 UN 협약을 이제 중거법으로 설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해외 법원들은 이제 타국가 법원의 판결문 집행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대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중재소에서의 판결을 이제 집행할 때도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재재판소에서 이제 진행을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중재재판소는 소송처럼 3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끝나는 점에서 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 일반 재판에 비해서 또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재판부를 통한 이제 분쟁 해결보다는 양 당사자한테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이제 중재 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재 통해서 해결하기로 이제 합의문 같은 것들을 이제 국제 판매 계약서에 보통 이제 넣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재 조항들을 이제 중거법이나 관할법원 그 조항에 추가로 설정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거법이나 관할법원을 이제 애매하게 설정하는 경우 이 관할지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분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나 돈으로 불필요한 이제 소요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판매 계약을 할 때 중거법 관할법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어떤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중국제법무팀 정보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고요. 저희 02598-9021이나 info@ibtlex.com 이쪽 이메일 주시거나 카카오로 ibtlex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팀, 그리고 LEX는 이제 라틴어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btlex 카카오 계정을 쓰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뭐 샘플이나 계약서 자문 같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코칭을 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30분 정도 이제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궁금하신 점들은 문의를 주셔서 저희 이제 한중국제법무팀을 좀 많이 친숙하게 알아가는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상으로 무역협회 실제 상담을 하고 자문했던 사례 중에 국제 독점 판매 계약서 필수 조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밖에 거의 뭐 100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이제 계약서 관련돼서 뭐 어떤 경우 저런 경우 예시는 어떻고 이 조항은 저게 좋다 요게 좋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런 업체는 요렇게 저렇게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문의가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시고요. 또 무역하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무역협회 상담을 올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한중국제법무팀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상담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